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교재했듯이 인연연기 12연기법에 관한 내용인데, 이 12연기법은 사성제의 필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3월 달부터 한 걸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해서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고요.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자세하게 새기고 우리 그 수행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. 지금도. 그래서 저번 달에까지 한 게 이제 그 11페이지에 있는 12연기 12항목 중에 첫 번째 무명, 두 번째 형성까지 일단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2항목 중에 세 번째 식, 윈야나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.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12연기법은 처음 무명행식 해가지고 그 맨 처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2항목 순서, 이거는 머리에 확실하게 심어둬야 되고 달달 외워야 되고 그 뜻도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만 우리가 수행에 직접 적용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성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. 이 세 번째 항목식,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식이라는 게 무엇인가,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공부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거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. 근데 일단 우리가 12연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식은 어떤 내용이고 대충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, 그 개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전에 있는 것을 추려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료 교재에 있는 이 경전에서 따온 거는 제가 한 10몇 년간 공부하면서 꼭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놨던 그 중에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전 다 그 많은 내용을 다 읽을 수도 없을 거고, 또 읽는다 해도 효율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게 뽑아놓은 부처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잘 소지하시고,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설명하는 그 센텐서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안 보고도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. 그러니까 순서대로 12연기 하면은 맨 처음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무명에 기인한 행이 있고요, 형성. 그 다음에 또 그 무명과 형성에 기인된 식이 있는 거죠. 그럼 식은 어떤 거냐 해가지고 가로 1번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고 되어 있죠. 눈, 귀, 코, 혀, 몸, 만호, 각각 6가지의 식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 식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. 경전에 이것저것을 식별한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. 식별한다고 해서 무엇을 식별하는가? 신 것, 쓴 것, 매운 것, 단 것, 떫은 것, 뭐 짠 것, 싱거운 것, 이런 거를 식별한다 해서 식이라 한다. 이래가지고 상유단 니까야 22, 79. 그 밑에 있는 거는 경전 남바입니다.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 드립니다. 여기 나와 있는 경전 남바는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되고, 뭔가 이 구절을 읽고 좀 의문이 있거나 안 그러면 좀 더 뭔가 어떤 걸 알고 싶다 하면 반드시 이 경전 원문을 찾아서 전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 나가야 그 대의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감흥을 얻을 수가 있고, 그래서 여기에 발췌해 놓은 그냥 이것만 이 경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반드시 해당 경전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
분별해서 안다,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위에는 식별한다고 해서 안다. 이거는 또 분별해서 안다고 한다. 그럼 무엇을 분별해서 아는가? 즐거움을 분별하고 괴로움을 분별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분별해서 안다.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마음 작용, 이게 식이다. 이렇게 우리 정의를 마음에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다음 이제 12페이지 보면은요, 또 식에 대한 설명입니다.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. 가로서 육근이 그 대상인 육경을 접할 때 식이 일어나며 이것이 감각 접촉인데 삼사화합이라고도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죠. 예.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육근, 육경, 육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게 3, 6, 18 해서 18개라고 이야기하죠. 예. 그래서 육근은 눈, 귀, 코, 혀, 몸, 만호 이렇게 육근은 반드시 그 해당하는 대상이 있죠. 이 대상을 접할 때 이때 식이 일어난다 이거죠. 예. 이때 식이 일어나서 육근, 육경, 육식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할 때를 감각 접촉이라고 합니다. 네. 한자로는 삼사화합이라고도 그랬어요. 이 세 가지 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일어난다 해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감각 접촉, 삼사화합. 이거는 육근, 육경, 육식이 같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이다. 그래서 식이연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감각 접촉 수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. 순서로 보면은 감각 접촉, 그 다음에 일어나는 느낌,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가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각 접촉 삼사화합 여기에 대한 확실한 또 그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. 그 밑에 보면은 감각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도 소멸하고 고요해진다. 예. 감각 접촉을 그 밑에 또 비유를 했습니다.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두 개의 나무 토막은 뭔가 하면 육근과 육경입니다. 예. 눈이 형색을 봤을 때. 예. 그게 두 개의 나무 토막이죠. 이거를 빗대어 비빈다 이거죠. 그래야 열이 나죠. 이 비비는 게 식이작용한다는 거다 하고 경전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 식이작용할 때 감각 접촉 이게 열이 생긴다. 두 개 이제 비비는 게 식이고 이게 비볐을 때 열이 나는 거죠. 이 열이 나는 게 느낌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비유를 경전에 해놓았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그 과정 나무 토막 두 개를 빗댈 때의 그때 상황 이게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두 개의 나무 토막이 있더라도 비비지 않으면 열이 안 날 거 아니에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. 다시 말하면은 눈이 형색을 봤을 때 식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느낌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. 이제 이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공부, 수행의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과연 이게 가능한가? 가능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. 내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, 뭐 꽃을 보았던 아름다운 어떤 대상을 보고, 식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어떤 감각 접촉 자체가 삼사합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. 이렇게 되도록 하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.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.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.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들은 경전에 엄청나게 많은 경전에 이와 같은 요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저녁 예불할 때 읽는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경이 있잖아요.
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하면은 두 개의 막대기는 있더라도 비비지 않을 것인가, 내지는 또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은 두 개의 막대기를 비비더라도 좀 살살 비비면은 열이 적게 날 거 아니에요. 막 비비면은 불이 나죠. 예. 얼마만큼 우리가 대상을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는가, 여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가래의 강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. 그죠? 가래가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은 더 강해진다 하는 것은 12연기의 법칙이죠. 그러니까 가래가 약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막대기를 안 비비면 좋겠지만은 꼭 비벼야 될 때, 어쩔 수 없이 비벼질 때, 이때 빨리 알아차리고 쌓게 해서 비비는 걸 한 두 번 비비다가 아차 그만 비비자 하고 수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. 사태를 놓치면 계속 비비죠.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. 욕심은 더욱 더 정장되고 화는 더욱 더 씩씩거리게 되고, 이러한 구도를, 이 원리라 할까요? 프로세스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12연계예요. 실제로 괴로움의 일어남, 괴로움의 소멸의 구조잖아요. 12연계가. 그 다음에 그 밑에 경 4번요. 이 식은 명색에 다시 돌아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. 지금 12연계 우리가 했잖아. 무명행식 다음이 명색이죠. 명색 다음에 뭡니까? 유깁이죠. 그죠? 예. 근데 식은 명색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이것도 굉장히 의미 깊은 뜻인데 이거 일일이 다는 거 우리 다시 앞으로 뭐 공부해 가면서 좀 하고, 일단 오늘 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생긴다 이거죠. 그 다음에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. 자, 이거는 이제 12연계 해놓은 거하고 혼란스럽잖아요. 그죠? 무명행식 다음에 명색. 명색 다음에는 유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, 그다음에 또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,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난 명색을 조건으로 이제 유깁이, 그다음에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해서 그 뒤에는 쭉 이어져 나가죠. 다시 말하면 식과 명색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. 동시에도 일어나고, 저 같은 분 이야기했잖아요. 어떻게 보면 12연기 12항목은 무명 딱부터 해가지고 애, 치, 유까지 동시에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. 순간적으로. 그렇지만 그걸 순간적으로 일어난다. 아, 내가 무명 몰라가지고 그냥 너무 온데 집착해가지고 가래 일으켜서 이게 바와가 됐다.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감을 못 잡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12항목을 분리하고 분석하고 해체하셔서 설법을 하셨는데, 그렇다고 이 12항목이 무명행식, 유깁촉 미리 쭉 나가는 게 그대로 그냥 수학적인 공식으로 불변의 법칙으로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. 앞으로 또 다른 용례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경 4번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했고요.